정말 우리가 뭐 얼마 전에 우리 선배들 하는 얘기가 자, 참 재수 없으면은 100세까지 살지 모르겠다 이랬는데 이제는 재수 없는 게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들 절반 이상은 100세를 넘어가십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럴 준비를 하셔야 되죠. 제가 교보문고에서 책을 많이 사는데 책 검색을 했어요. 100세라는 주제로 책 제목 몇 권이나 나왔을 것 같아요? 한 50권 있을 것 같아요? 100권? 놀랍게도 1418권이나 되는 책이 100세를 타이틀로 제목 속에 들어있는 책입니다. 그걸 분석해 보니까 국내 도서가 590이고 일본 도서가 560이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보면 물론 이제 100세 철학자의 행복론 김영석 교수님도 있고 100세 눈 건강법 저도 지금 이렇고 또 뭐 100세 인지 강화 두뇌 프로세서 또 치매 예방 게임 인생 르네상스 행복한 100세 이건 어제 그저께 우리 여기 강의해 주셨던 김형권 원장님이고 또 그림 세 번째 줄에 제일 가운데 한번 보시죠. 이게 여기서는 이 타임지 표지에 어린이를 아동을 그려놓고 이 아동이 이 디스 베이비가 142세까지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다. could have, could live라고 to be 142라고 그랬어요. 이게 그런데 이게 언제 하겠냐? 요 최근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2015년 지금부터 10년 전에 9년 전에 했는데 이 근거는 미국의 생물 바이오 과학자들 연구자들이 한 겁니다. 곧 재수 없으면 100세 가는 게 아니고 이미 이 강의장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이 100세를 넘어 사신다. 이때가 됐다는 것을 이제는 확실히 하시려고 이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중에 절반 이상 또 4분의 1 이상은 120세를 가신다는 게 거의 맞는 추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주위에 저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내가 이렇게 오래 살 줄 알았으면 이렇게 안 살았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예, 여러분들 반응을 그래 보여주시네요. 저도 많이 들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일요일 날 김영석 교수님을 직접 만난 그 특강 모임이 하나 있어가지고 신청을 해서 갔었어요. 여쭈었어요. 이렇게까지 오래 살 줄 알았습니까? 아니야. 90세를 살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했다. 90세라니요. 왜 그 90세입니까? 이렇게 했더니 말씀이 그 당시에 안병옥 교수하고 김태길 교수, 서울대 김태기 철학과 교수, 그 다음에 연세대 안병옥 교수와 같은 1920년생이세요. 셋이가 친한데 우리가 몇 살까지 살 거냐? 한 70, 80은 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그러면 약속을 했대요. 정년퇴직 하시면서 우리 지금부터 우리가 지금 참 덕을 많이 본 사람이니까 사회와 나라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무언가를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자. 이런 이제 90경 돼서 두 분은 가시고 혼자 지금 남아서 자기는 열심히 지금 하고 있노라. 활동하고 있노라. 이제 그러시면서 또 질문을 드렸겠죠. 그럼 지금 우리는 생각 밖으로 이게 100세 시대를 살게 됐는데 선생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에 답안을 주셨어요. 내가 정년퇴직하는 대학 교수들에게 그분이 평생 교수로 하셨으니까 후배들이 제자들이 이제 정년퇴직을 많이 한대요. 그 제자들한테 한 얘기가 세 가지를 준대요. 뭐냐니까 첫째, 정년퇴직했다 가지고 이제 책을 놓는 게 아니다. 공부하고 학습해라. 그리고 자기 발전시켜라. 그 첫째. 지금부터 여러분 시간이 있으니까. 두 번째는 한 가지씩 지금까지 살고 교수를 했다는 것은 큰 덕을 본 거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한 가지를 남에게 봉사를 활동을 해라. 그럼 봉사를 해봐야 자기가 남을 도와줬다는 보람을 느끼고 그 행복감을 느끼는데 행복은
지금 교수할 때 하고 훨씬 다르다. 이런 말씀을. 세 번째는 그러면서 내가 발전하고 성장하는 한 나는 늙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라. 나를 봐라. 내가 정년퇴직하고 나서 계속 책 쓰고 계속 불려다니고 신문에 기고하고 계속 일하지 않냐. 오라고 그러면 난 언제든지 간다. 이것도 나는 봉사라고 생각해서 하고 있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나도 발전했고 늙지 않는다. 이 세 가지를 하시는데 그게 이제 우리들한테 주는 질문, 답인 것 같아요. 뭐 이게 우리나라뿐 아니고 미국의 그 윌리엄 누넌이라고 작가라고 합니다. 이 사람도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러면은 이 표는 우리 어제 그저께 김영건 원장님 강의 표에서 가져왔는데요. 100세 시대 120세를 살면은 지금까지 생활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델이란 거죠. 곧 앞에 밑에 그림 보시면은 여태까지는 인생 인생 전반전은 50년을 살았어요. 교육 20년, 25년, 직장 20년, 25년, 그리고 후반에 한 10년, 뭐 어쩌다 운이 좋으면 한 20년 이러다가 인생을 끝나는 건데, 지금은 인생 전반전은 변함이 없어요. 학교 제도, 교육 제도 안 변했어요. 직장의 제도 안 변했어요. 그대로인데 후반전은 10년이 아니라 40년, 50년, 60년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선물로 주어진 이 30년, 40년, 50년을, 거기에 대한 생각이죠. 여기에 대해서 오늘 아침 좋은 제가 글을 하나 봤어요. 제가 이 주제로 강의하는 글을 일찍 예고를 했는데 조선일보가 이걸 알았는지 지난주부터 이게 장수혁명 시대에 대비라 해가지고 시리즈 기사를 몇 분 실어줬어요. 오늘 아침 이제 나온 기사 중에 아주 이런 게 재밌는 게 있었어요. 각국이 정년 제도를 바꾸려고 하고 이 노인 기준 연도를 바꾸려고 하고 있고, 또 사회에서 이 노인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미국에서는, 미국 교수가 지금 이 후반전은 다년생 식물 세대다. 이 페레니얼 이렇게 해가지고 다년생 식물이 페레니얼인데 이 페레니얼이다. 그래서 전반전이 한번 끝났고 그 얘기는 새로운 후반전 이거를 새롭게 사는 걸로 생각해야 된다 하는 다년생 세대다. 영국에는 새로운 40대다. 60 a new 40라고 했어요. 새로운 40대. 40대는 이제 의욕이 넘치고 뭔가를 하고 싶고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고 하는 그 시대를 지금 새로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라. 근데 일본 교수들은 숙련, 숙성이 잘 된 숙련 세대다. 숙련 세대. 그래서 이 숙련 세대는 부르기를 황금 세대들 지내가지고 백금 세대로 불러야 된다. 백금 세대. 그러면서 평생 현역 시대를 맞았다. 이런 주제를 오늘 조선일보에서 크게 실어줘가지고 제 강의를 보충을 좀 해줬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될 것인지 하는 이게 조금 달라지는 거죠. 인생 사이클이. 왼쪽에 보시는 거는 옛날 30년 교육받고 준비하고 또 한 20, 30년 노동 근로하고 사업을 하고 또 그 다음에 한 10년 여가 하던 것을 지금은 이제는 교육, 노동, 여가가 청년기에도 있지만은 중년기에도 이걸 해야 되고 노년기에도 이걸 해야 된다 얘기예요. 더욱이 왜 노년기에도 이걸 해야 되느냐. 내 개인의 건강과 보람도 있지만은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이 지금 앞으로 30, 40, 50 갈수록 우리나라 노인 세대를 부양할 젊은 층의 근로 인구가 노인하고 거의 같아져 버려요. 지난주 행안부가 발표한 걸 보니까 인구에서 65세 인구가 몇 명을 넘었다, 이렇게 간단하게 발표했어요. 몇 명을 넘은 것 같아요? 500만 명?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 중에서 700만 명? 1000만 명. 예. 여러분 깜짝, 우리나라 인구 중에서 55세 아니고 65세가
1,000만 명을 지난주에 넘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완전히 초고령 사회를 지금 곧 들어가면 20%가 인구 전체 중에서 20%, 그러면 5천만 중에서 뭐 1,000만인데 지금 1,000 넘었으니까 5천만 우리 2,300만 되니까 조금 있으면 진짜 초고령 사회. 경제 성장도 빨랐고 정보통신 분야 발전하는 것도 우리가 최고속이고 수명이 증가하는 것도 초고속이고 고령화가 되는 것도 초고속이, 다른 나라가 경험 못한 거를 우리가 지금 먼저 선험을 하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러니까 교육, 노동, 여가 이거를 평생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이런 잠깐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대학 다닐 때 철학 교수님들이 인생 존재가 피투성이야. 피투성이 하니까 던져진 존재란 얘기죠. 피투성, 기투성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한국에 태어나야지, 1958년도에 태어나야지, 이런 아버지 이런 어머니를 모시고 살 수 있도록 태어나야지. 누가 너희들 중에 누가 그걸 선택을 해야 태어난 사람이 있느냐? 모든 인류가 자기의 선택, 의지 관계없이 던져진 P2, 던져진 존재들이다. 그런데 이 철학 교수들이, 철학자가 뭐를 또 제시했냐? 그럼 이 수동적이고 아주 그냥 그럼 어쩌란 말이냐 이런데, 그 다음에 인간 존재는 우리가 이성으로 기투성이 있다. P2성과 기투성. 기투성은 그럼 던져진 존재인 나를 어떻게 기획을 하고 어떻게 내가 준비를 하고 어떻게 실행을 해서 나를 갖고 나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내 인생의 전체적인 그림은 달라진다. 그래서 P2성, 기투성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걸 하면서 생각한 게 우리 인간 존재, 생명 존재만 P2성이 아니라 지금 주어진 30년, 40년, 50년의 추가 시간, 이것도 P2성이라는 얘기죠. 던져준, 선물로 받은 겁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내가 기획을 하고 준비하고 만들어 가느냐, 이거는 우리 하나하나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동의합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2세대 이 후반전 준비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유네스코는 유엔의 교육과학 문화기구 아닙니까? 여기서 일찌감치 석학들이 좋은 화두를 제시했어요. 노인들을 위해서 평생 교육을 해야 된다. 영속 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걸 했는데, 이게 뭐냐니까 학교 교육이 전부가 아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학교 교육이 전부였어요. 물론 홈스쿨링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학교 교육의 그 프레임 안이신데, 그걸 떠나서 이제는 평생 교육, 영속 교육을 해야 장수에 대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그래서 그때 제시했던 평생 교육의 개념이 우리가 오래 살고 평생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류를, 그리고 교육이 거기에 첨가가 돼야 된다. 교육이 키다. 그러면서 4가지 이제 기둥을 제시했는데, learning to know, 새로운 것을 알고 지식을 얻기 위해서 학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올바른 시대 변화에 맞게, 상황에 맞게 행동하기 위해서 러닝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내가 나의 존재로서, 존재 가치, 나의 주체성을 살리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라도 학습을 해야 된다. 끝으로 내뿐만 아니라 우리 발전하고 이 전체 사회와 구성원들과 공존하기 위해서 내가 러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식, 행동, 존재, 공존을 위한 학습으로 평생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제시했고요. 이 제시를 받아가지고 각 나라가 준비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1982년에 사회교육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학교 교육 이외의 교육에 대한 그 정부가 제도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러다가 1999년에 평생교육법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평생교육법에서 지금과 같은 노인교육 개념도 거기 넣고,
평생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로서 평생 교육사를 양성해야 되고 평생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 어떤 절차를 거쳐라 하는 것을 해줬어요. 1965년도 유네스코가 이 화두를 던진 이후에 전 세계가 지금 평생 교육, 인생 교육 지금 이걸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도 많은 욕망이 있는데 우리 사람들이 제일 큰 욕망이 뭐죠? 선생님들 제일 큰 뭐 여러 욕망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제일 큰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 건강. 예, 건강도 욕망 중에 하나고 또 돈도 그러죠. 또 명예도 그렇고 욕망 중에 하나고 또 제일 이 말씀을 하기는 참 어려운데 제일 간절히 바랐던 게 장수잖아요. 아예 할아버지 할머니 장수하세요라고 하고 아버지 어머니 세배하면서 오래 사세요라고 하고 다 일찍부터 우리가 평생을 장수하기를 바랬다고요. 그게 제일 큰 욕망인데 그럼 이 욕망하던 이 장수가 갑자기 선물로 던져졌어요. 우리한테 지금. 그럼 이것을 욕망을 했던 장수를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이냐. 그것이 뭐라고 그랬죠? 유네스코가 제시해 준 게 평생교육이고 학습이란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그러면 시니어들에게 학습하고 교육을 할 중요성이 뭐냐. 이제 그걸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 장수 이 선물 이 효과를 내 것으로 만들고 나의 미래를 행복하게 해나가는 최우선 비결이고 비책이다. 그게 학습이다. 그리고 학습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뭐 지식도 없고 정보도 없지만은 그보다도 근본적인 얻어지는 것이 호기심이 생기고 능동적 태도를 내가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걸 통해서 건강을 유지한다는 거죠. 지금 신체적 건강은 두뇌 활동으로 촉진해서 치매를 예방할 수 있고 심리적으로는 자기 개발, 자기 실현의 만족감, 사회적으로는 이 단어가 풍부해지잖아요. 여러분 지금 라벨링 배울 수 있죠. 아니 지금 뭐 여러 가지 그냥 새로운 용어가 달라져요. 이거 교육을 지금 100시간 받으신 후에 다른 친구분들하고 만나시면 여러분들이 벌써 화두가 달라지고 단어가 달라져요. 그래서 사회를 주도적으로 여러분들 자아를 가질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이게 생산활동에 참여를 할 수 있고 기술 발전에 우리가 뒤처지지 않고 따라갈 수 있는 거죠. 그 중에서도 저는 이 두뇌 활동이 좋아져서 뇌가 젊음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최비법이 학습이라는 것을 여러 연구자들이 발표한 걸 내보고서 종합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답이 하나예요. 우리 몸무게 중에서 2%밖에 안 되는데 뇌가 이게 우리 내 몸과 정신과 내 활동 이거 전부를 커맨드 컨트롤 하는 지휘하고 통제하는 이 사령탑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이게 뇌가 건강하면은 우리 젊음을 적극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뇌가 위축이 되고 하면은 내가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노쇠가 되는 거예요.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소프에이저라고 미국의 이게 노스 웨스턴 대학의 교수들이 집단 연구를 했어요. 미국 사회에서 보니까 70대, 80대, 90대 노인들 중에 사용하는 단어도 어휘도 많고 어떤 기억을 하는 기억력도 아주 좋고 그리고 집단 모여서 할 때도 안 빠지고 좋은 솔루션을 내고 또 해결도 해주고 리딩 역할도 하고 그런 분들을 보고서 저분들이 나이가 7, 8, 90대인데도 젊은 뇌를 가졌구나 해서 연구를 해봤대요. 그분들 특징이 보니까 여기 몇 가지가 있었어요. 늙어도 뇌의 뇌 부피가 줄어들지 않더래요. 두 번째는 활동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더래요. 셋째는 따라서 신체 활동량이
많대요. 신체 활동량이 많다는. 네 번째는 항상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호기심을 가져더라. 호기심. 다섯째는 친구도 많고 사교적이더라. 지금 우리나라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우리 선생님들이 모두 지금 여러 모임도 많으시고 배우시는 것도 많고 오전에는 여기서 배우시고 오후에는 다른 데 가서 또 가르치시잖아요. 여기 그런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또 가끔 이분들은 술자리도 즐기면서 그러나 절제를 할 줄 알더라. 이런 거를 공통점을 이제 이 수프 에이지를 연구를 했는데 이제 제가 또 거기서 집중을 해보니까 신체, 인지, 사회활동에 적극적이지만은 균형적이더라. 동적인 것과 정적인 것, 혼자 집중하는 활동과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활동을 균형적으로 하더라. 수동적인 거, 저같이 교육을 받으시는 이것도 잘 하시고 또 내가 가서 어디 내가 아는 게 있어서 뭔가 나를 좀 얘기를 해줘야 돼. 이런 적극적인 발표하고 상호작용하는 것도 잘 하시더라.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숙달된 일만 하시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새로운 일도 겁을 안 먹더라. 새로운 일에 호기심, 새로운 공부에 호기심을 가지고 참여를 하더라. 아마 여러분들 이번에 오신 분들 중에서 제가 신청서를 쭉 다 봤는데요. 이번에 오신 분들 중에는 교육자 출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대학에서 교수하신 분, 또 초, 중등학교에서 교장, 교감, 교사를 하신 분들도 많으시고요. 또 성인이 되신 후에 다른 것을 배워서 디지털 강의를 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서울시나 또는 정부문화진흥원이나 또는 복지관 이런 데서 스마트폰 가르쳐 주시고 뭐 이렇게 하신 분도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고 뭐 또 기업을 일으키시고 또 기업을 지금 이끌어 나가시는 분들도 여러 분이 계시고 또는 어떤 분은 퇴직을 해가지고 좀 멍멍하게 있었는데 이게 뭐 또 새로운 걸 좀 해보고 싶어 왔다 이런 분도 계시고 그런데 이분들이 모두가 지금 데이터 라벨링이란 걸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거의 라벨링을 안 해보신, 물론 몇 분은 라벨링을 지난번에 그 카드 가지고 한 번 했는데 깊이 안 들어가고 그냥 설렁설렁 했는데 잘 모르겠다. 이번에 제대로 배우겠다. 이런 분도 계세요. 근데 대부분은 라벨링이 뭔지 모르는 것을 호기심을 가지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신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 젊음을 유지하시고 진짜 백수 120세를 행복하게 사실 자격이 있는 분들이에요. 런던의 교수들이 연구를 했어요. 뭐 했냐? 택시 기사들과 버스 운전기사들을 뇌를 측정을 해봤더니 택시 기사의 뇌가 버스 기사보다 크더래요. 짐작이 되시나요? 버스 기사는 그렇게 가만히 보면 버스 기사는 정해진 루트대로 정해진 스케줄대로 딱딱 맞춰서 가면 되고 그런데 택시 기사들은 어떠세요? 지금 아침 7시 이때는 어디에 손님이 있더라. 또 저녁 5시 이때는 어디가 손님이 있더라. 그걸 생각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손님이 가자 하는 대로 가야 되죠. 뭐 무슨 에버뉴 142번 글로 가주세요 하면은 내가 빨리 찾아서 빨리 안 맥히고 가는 길을 찾아내야 되고 이게 혼자서 그걸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머리를 많이 쓰니까 그분들 두뇌가 커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연구의 끝에다가는 이분들이 오래 산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대학병원의 전문의 의사와 우리 동네에서 하는 이 의원 병원의 원장들을 뇌를 조사했더니 이분들은 어느 뇌가 클 것 같아요? 대학병원의 의사들은 굉장히 어려운 수준의 수술도 하고 어려운 것을
그 일반 동네 병원에서 못하는 게 그걸 다 모이잖아요. 그런 전문성이 있긴 하지만은 자기 분야만 알면 되고 다른 부분은 뭐 옆에서 혈관내과가 또는 다른 내과가 심장내과 이런 데서 다 도와주니까 자기 부분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네 병원에 우리 앞에 있는 내과의 원장이 어떠세요? 우선 손님 모시기 위해서 마케팅을 해야 돼요. 지하철에다 광고를 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내한테 찾아오실런지. 그리고 오는 사람들이 일정합니까? 아니잖아요. 어린애부터 할매까지 와가지고 배 아프네, 뭐 소화가 안 되네부터 뭐 기침 나네, 감기네, 또는 뭐 머리가 아프네, 온갖 이야기를 다 하고 거기에 맞춰서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잘 못하면 어떻게 돼요? 손님 끊어지잖아요. 손님 끊어지면 어떻게? 병원 경영이 안 돼요. 그래서 동네에서 로컬 이 클리닉 하시는 이분들이 훨씬 머리를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머리 두뇌가 크더라. 지금 여기 표시된 건 부등호가 잘못 됐어요. 제가 여기 교정을 잘못 봤네요. 그래서 그분들 곧 두뇌를 계속 잘 쓰고 많이 쓰는 사람이 오래 살더라. 좋은 말 하신 분들이 몇 분이 계세요. 피터 드러크라고 우리 세계의 CEO들의 스승인데 이분이 96세까지 사셨는데 인간은 호기심을 잃는 순간 늙는다라고 하면서 말년에는 자 남미에 뭐 어디 페루든가 어디에 그 역사 공부를 했대요. 전혀 관계 없는 그런 공부를 해가면 자기 두뇌를 계속 하더라고요. 미국 시인 울만 청춘이란 시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이분들 이야기가 이상과 열정을 잃어버릴 때 사람은 비로소 늙는다. 이런 얘기해 줬죠. 도밍고 이분 얘기가 그 무대에서 힘들게 왜 그렇게 그 나이까지 일하느냐, 돈도 많이 벌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했게요? 내가 무대에 서지 않으면은 준비를 하지 않고 내가 나를 닦지 않는다. 내가 나를 준비를 하고 나를 닦지 않으면은 내가 쉬게 되면은 내가 늙는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 결과에 보면 노령에도 이 뇌세포는 정식을 한대요. 중단돼 있는 게 아니고 퇴보되는 게 아니고 우리 신체 여러 각 기관 중에서 용불용설에 딱 제일 맞는 게 두 기관이 있대요. 근육은 쓰면 쓸수록 그렇죠? 쓰면 쓸수록 좋아집니다. 제가 그 말 믿고 이따가 좀 실패를 하나 본증하는데 저는 60이 넘어가지고 60 한 4, 5세 됐을 때 에베레스트 트레킹을 갔어요. 5,555m를 제가 트레킹을 올라갔거든요. 아주 기분이 좋고 신선이 되는 줄 알았어요. 너무 좋아서 그 다음에 또 있다가 이번엔 히말라야 산맥 중에 에베레스트가 아니고 안나푸르나를 또 가는 팀이 있어가지고 거기 또 손들고 안나푸르나를 갔어요. 그 푼힐에 가서 보면 여기 갔다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정말 장관이에요. 새로운 아침 해가 뜰 때 그런 장관. 그러고 즐기고 왔는데 그 다음에는 무릎이 시끌시끌 하잖아요. 그냥 이게 그러니까 근육이 쓸수록 좋아진다고 그랬는데 그 대신에 그 뒤에 이제 약을 먹고 등산은 하지 않고 조심조심 하면서 지금은 또 제가 또 잘 다닙니다. 근데 제가 또 조금 빗나갔는데 우리 신체 기관 중에서 근육하고 뇌가 용불용설에 딱 맞는 거예요. 쓸수록 커진다. 쓸수록 발달한다. 뇌가 그렇답니다. 나이가 들어도 그렇답니다. 이제 의사들이 하는 얘기 중에 치매 예방에 꼭 필요한 게 뭐냐 하니까 많은 것을 뭐 했는데 영양, 잘 먹고 운동하고 그다음 배우고 수면, 잘 자고 스트레스 받지 마라. 이러면 치매 안 걸린다는데 그 중에서도 학습, 뇌를 키워야 된다. 학습을 통해서. 그다음에 호기심을 유지해야 된다. 마음이 청춘이 되면은 마음이 청춘이 몸도 청춘이 된다. 노령에도 뇌세포 정식한다. 그런데
왕왕 어떤 분은 이 나이에 무슨 그 짓을 하느냐. 그렇게 이 나이에 제가 저 에베레스트 간다니까 그 나이에 뭐 하는데 아니에요. 이 나이에 그래 소극적인 걸 하지 말고 그다음에 죽을 때까지 공부하라. 이게 이 말은 제가 다 정신과 의사들의 여러 책 중에서 제가 인용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확실히 늙는다는 것은 이 생물학적인 나이보다는 마음의 문제다. 그게 더 크다. 예, 그리고 시니어들에게 교육과 학습은 그래서 제가 강조를 하는 게 여러분이 지금 학습을 하는 거는 이게 그냥 시간이 남아서 한번 들어보자 하는 정도가 아니고 정말 앞으로 남은 30년, 40년, 50년을 잘 살기 위한 필수적인 준비라는 거 이번에 꼭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조금 주제를 바꿔서 은퇴를 얘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70년대는 직장이나 사업, 직장에서 퇴직을 하거나 사업에서 나오는 걸 얘기했어요. 직장은 정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공무원들을 보면은 60세부터 62세, 뭐 65세까지 교육 공무원이 조금 많고, 65세, 대학 교수도 65세까지고, 이런 게 있고, 그리고 그러나 이제 또 이 정년이 기업은 다르죠. 기업은 60세라고는 있지만은 평균 50 전후에 이제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임원이 운 좋게 임원이 되더라도 그분이 또 뭐 그렇게 오래 못 가는. 그 다음에 80년대는 어땠느냐. 이제 생각이 조금 이제 그때만 해도 80년대만 해도 이제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지금 한 70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였거든요. 은퇴 후에 삶을 뭘 할 것이냐. 이런데 이때만 해도 비경제적인 쪽 여가를 어떻게 볼까, 소일을 좀 어디 품위 있게 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기타 많이 배우고 트럼펫 공부하고 미술하고 이런 학원들이 아주 붐을 이룰 때가 이때입니다. 은퇴자들을 대비해가지고. 근데 이제 90년대가 되니까 어떻게 됐느냐, 은퇴를 점점 제2의 인생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미국의 교수가 그랬어요. 인디언 썸머라고 했어요. 은퇴한 시기를. 인디언 썸머 뭐냐니까 11월 늦가을에 추위가 오기 전에 한번 화창해지고 따뜻한 기간이 한 1주, 2주 정도 갑니다. 그게 인디언 썸머예요. 미국 사람들이 그때가 추워지기 전에 오는, 소위 이제 완전히 노쇠해지기 전에 오는 잠깐의 그 즐거운 시간, 그게 이게 우리 지금 이야기하는 인생 후반전의 이 기간이 인디언 썸머 같은 복된 기간이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평생 교육을 하자 이랬고, 지금은 제가 생각하기로 무은퇴의 시대, 비은퇴의 시대다. 이렇게 이제 은퇴를 바뀌고 있어요. 오늘 아침 그 조선일보 기사에서도 각 나라가 지금 정년 제도를 막 바꾸고 있는데, 미국, 영국 등은 정년을 폐지한 지가 지금 오래됐고요. 독일도 그렇고 대부분 나라들이 이제 정년 제도를 없애는데, 지금 일본에서도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주는 게 65세. 이 전 세계적으로 65세가 노년으로 정의되어 있거든요. 이게 옛날에 독일의 비스마르크 그 수상이 복지 제도를 만들면서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의 기준을 65세로 했대요. 그게 130년 전이랍니다. 그게 그때 만드는 기준이 65세가 지금까지 쭉 그때인데, 그때는 우리 평균 수명이 65세가 잘 안 됐거든요. 그래서 평균 수명 이상 사는 사람들을 도와주자 하는 개념으로 노인 65세 이렇게 정했던 게 지금 세계적으로 표준이 됐었는데, 이게 지금은 바뀌고, 아침 신문을 보면 일본은 이제 75세로 그걸 바꿨다고 하고, 이 이제 유엔에서 얼마 전에 그렇게 했죠. 청년은 18살부터 65세까지가 청년이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상당 부분이 유엔 기준으로 청년입니다. 그 다음에 중년은 언제냐? 66세부터 79세까지세요. 중년. 그 다음 정말 노인은 언제까지냐? 80세부터 99세까지가 노인이고, 그 다음 장수 노인은 또 언제냐? 100세 이후를 정말 장수 노인이다. 이게 유엔의
한 거니까 지난번 유네스코에서 하듯이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될 거예요. 유엔이 이렇게 해놓으면 이걸 따라가지고 이제 일본이 그래 하고 다른 나라 정년제도 바꾸고 노인 복지 기준을 바꾸듯이 이제 이렇게 돼가는 거죠. 제가 시간이 이제 그러면서 이 성인 교육, 이 교육의 중요, 제가 자꾸 이제 평생 교육, 노인 교육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다 보니까 지금 이러는데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 OECD 이제 경제 개발 선진국들의 모임에서는 구체적으로 정년퇴직자에 대한 교육을 대책을 세워라. 노인들의 요구에 맞는 평생 교육을 해라. 이게 이제 이분들 얘기고, WHO에서는 노인들이 활동적으로 고령화를 맞을 수 있도록 건강을 보장하도록 교육을 해라. 유럽연합에서는 이게 상당히 보수적인 유럽이거든요. 시니어들이 자기 결정권, 주체성을, 자기 자율권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 이런 얘기고. 그래서 이제 시니어 교육의 목표는 제가 생각하기로 노인들의 부정적 요소가 많지 않습니까? 신체적으로 지금 상당히 노쇠되고, 눈도 잘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들리고, 뭐 무릎도 시끈시끈하고, 그리고 또 뭐 기억하는 것도 좀 떨어지고, 그렇긴 하지만은 이런 부정 요소가 있고, 또 역할이 많이 축소됐어요. 집에서도 내 말 잘 안 듣잖아요. 우리 집사람 전에 같은 뭐 눈치껏 작작 했는데 요새는 왜 요새 아침 일찍 그래 가느냐고. 요새 이 나이에 아침밥 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옛날에는 안 하던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 역할이 축소된 거예요. 여기에 권위가 떨어진 거예요. 이런 역할의 축소, 위축, 그런 반면에 긍정적 요소는 뭐예요? 우리가 오랫도록 살아오면서 실패와 성공을 해본 경험, 그것이 지혜로 잘 축적됐잖아요. 우리 판단도 잘 할 수 있고, 이 노마지도 이게 이제 고사에 나온 노마지도인데, 그래서 시행착오도 겪어봤고 판단력, 행동력을 겸비한 세대가 됐다.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 요소를 보완해주고 긍정 요소를 잘 살려서 성인 교육을 통해 가지고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활동적 고령화가 되도록 우리가 이 교육을 해야 된다. 제가 말씀드린 중에 제가 여러분들은 오늘은 이 순간은 학습자입니다. 그러나 다른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교수자가 된다는 걸 제가 인식하기 때문에 학습자, 교수자 같은 개념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노인 교육에 이게 이제 원리로 이 교육 철학자들이 만든 건데, 제일 밑에 보면 아동을 가르치기 위한 교육, 이거는 페다고지라 하더라고요. 이게 지식 그리고 정보를 잘 전달해서 애들로 하여금 모르는 것을 알도록 해주는 게 이 교육이라고 하면은 점점 이제 그게 교육인데, 이제는 성인들에게 그게 안드라고지라 해가지고 이제 성인 노년에 대비한 교육을 해줘야 된다 이랬는데, 이 지금 노인 교육은 페라고지라 해가지고 이게 누가 교수자고 학습자고 이 기준이 없어야 된다. 상호 존중하면서 상호 실수를 하고, 교수자도 실수를 하고 학습자도 실수하고, 또 학습자한테서 배우고 교수자가 서로 존중하고 이러면서 서로 행복과 성공적으로 노화를 할 수 있도록 이걸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교육 원리가 조금 다르다는 거.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그 디지털 교육 강사가 아니더라도 아마 여러분들 다른 데서 어떤 데서도 교육을 하십니다. 사실은 다른 모임, 이런저런 모임에서. 그럼 성인 교육 교수자가 어떤 특성을 가져야 되느냐? 자기 그 강의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 지식을 가지고, 가능하면은 한 분야에는 조금 깊이 공부를 하심이 좋다. 그 다음 교수 기법에 대해서도 지와 같이 지금 강의만 하는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체험을 하고 상호 대화를 하고 질문법이라든지 서로 저는 조금 오늘 제가 강의를 잘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호응이 눈빛 좀 바짝바짝 하는데 뭐 답을 하거나 이 호응은 조금 적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교수법이 조금 틀린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하실 때는
눈빛도 바짝바짝 하시지만은 맞다 그래 그런데 추임새도 넣어주시면서 이렇게 하시도록 그런 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임무 수행의 열정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학습자를 존중하는 겁니다. 내가 스마트폰 교육을 가르쳐 주러 갔는데 나보다 모르는 사람 대상이니까 내가 최고다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런 자세는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나한테서 배우고 있는 이 학습자는 다른 부분에서는 나한테 가르쳐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기가 평생교육원을 인가를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경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스마트폰 배우러 오신 81세 되신 분이 계셨는데 영어를 잘 하신대요. 그래서 선생님 영어를 얼마나 하셨으니까 아이고 내가 미국 대사관에 있었고 얼마나 계셨어요? 아이고 내가 대학 졸업하고 쭉 그래요? 그럼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청을 해가지고 여기서 영어 교육을 좀 해주십시오. 아이고 이분들은 무슨 영어 교육? 아닙니다. 이 노인들이 아들, 딸 이래가지고 외국 여행을 하는데 여행 영어, 생존 영어 그거 한 20-30개 좀 추려가지고 그거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주 기분 좋게 나한테 그런 임무를 줘서 고맙다고 굉장히 고맙게 하면서 그분들이 여행 영어 특히 노인들이 가서 어떻게 생존하는지 숙박, 길문, 흥정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을 하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학습자가 교수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내가 나한테서 배움을 받는 저분은 다른 부분은 나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분이야. 내가 저분한테 배워야 돼.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믿어지는 신뢰의 그런 인품과 이런 걸 표정 이런 걸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게 말씀이고요. 노인 학습자들을 고려하는 이제 강의 계획 이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주 명확한 교육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스마트폰 가르치면은 오늘은 어디 부분까지만 하겠다. 학습자 중에서는 이 노인 교육의 제일 특성 중에 하나가 학습자들의 수준 차가 이만큼 넓어요. 여기도 물론 비슷하신 분들을 우리가 모았지만은 수준 차가 굉장히 넓은데 그래도 잘 중심을 잡아가면서 오늘은 확실하게 요거는 하시겠다. 교육 목표를 정해주고 또는 오버되시는 분은 이제 그대로 따라가면서 그걸 하셔야겠죠. 근데 학습자 분석, 이 노인 학습자의 연령이 오늘 강의 가실 때 오시는 분들의 연령이 어떤지 또 수준이 어떻는지 뭘 능력이 어떻는지 왜 배우고자 하는지 이런 거를 파악을 해가지고 그래 해주셔야 된다 이거죠. 우리 2층에 그래서 체험교육관에서 가르치시는 분이 여기 오늘 정용현 선생님 그 다음에 이정민 선생님 두 분이신데요. 거기 가면 재밌는 현상을 제가 발견합니다. 완전히 요새 초등학교 같아요. 1학년부터 6학년이 한 반 같은 수업을 하는 거예요. 한 분은 그냥 아주 독수리 타법으로 이거 하시는 걸 가르쳐 주고 있는데 한 분은 이 앱이 말이죠. 이 스마트폰 앱에 막 이런 걸 또 질문을 하시고 그럼 잠깐요 이거 또 했다 저쪽에 가서는 이게 요새 티맵이 이게 말을 잘 안 들어요. 이게 왜 자기 운전하는 것만 나오고 대중교통 하는 건 왜 어떻게 해요? 아주 다양한 질문이 나오는데도 그 수준을 다 적응을 잘 해줘요. 우리 이정민 관장님하고 정영현 관장님 아주 그분들 탁월한 분들이세요. 그 다음에 적절한 교육 내용 아주 실생활에 유용한 걸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교육 방법도 강의 외에 토론, 실습, 발표 또 활동 중심. 여러분들이 경험이 어떻습니까 하고 발표를 시키고 하는 게 있어야 여러분들이 입이 궁금한데 그걸 해줘야 돼요. 그걸 터뜨려 줘야 돼요. 오늘 제가 이 강의를 1시간 하면서 목표가 있습니다. 제가 3가지로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들이 의도했건 안 했건 앞으로 30년, 40년, 50년은 주어진 기간입니다. 이 장수 기간을 정말 선물로 받았다 생각하고 내가 이거를 어떻게 행복하게 지냈냐는 것은
아까 제가 피투성이, 그리고 기투성 얘기하셨잖아요. 이 주어진 이거를 내가 지금 어떻게 기획을 해가지고 어떻게 내가 준비를 하고 내가 공부를 해서 어떻게 실행을 해 나가느냐, 여기 따라서 남은 이 기간에 여러분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확실하게, 저희가 드린 선물은 아니지만 3, 40년, 50년은 선물로 받으셨다 생각하는 거 첫째. 두 번째는 학습, 공부를 계속하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돼요. 특히 두뇌 활동을 촉진시키는데 굉장히 비법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가지고 학습을, 그리고 주로 새로운 것에도 계속 도전하시라는 거. 그리고 앞으로 노인 대상 교육을 하실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분들한테는 정말 제발 상호 존중해 주시고 그분에게서 뭔가 배울 것을 이끌어내도록 존중해 주시면서 그분이 주도적으로 만족하고 자기 공부를 계속 개척해 나가도록 이끌어 주실 거고, 그 세 가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거의 50분인가요? 여러분들 10분 쉬게 해드리고, 요 다음 시간에는 조병옥 우리 선생님 모시고 디지털 교육 강사, 스마트폰 강사, 컴퓨터 강사 등등 활동하시기 위한 아주 실질적인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나눌 예정입니다. 그 전에 제가 50분에 마치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제 말이 좀 빠르고 조금 의사 전달이 잘 안 됐죠? 감사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 청춘이라는 시, 사뮤엘 울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서 강의를 끝내도록 하죠.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기간이 아니라 마음가짐을 말한다. 장미와 용모, 붉은 입술, 나긋나긋한 손발이 아니라 씩씩한 의지, 풍부한 상상력, 불타오르는 정열을 가리킨다. 청춘이란 인생의 깊은 샘의 청신함을 말한다. 청춘이란 두려움을 물리치는 용기, 안이함을 선호하는 마음을 뿌리치는 모험심을 의미한다. 때로는 20세 청년보다도 60세 인간에게 청춘이 있다. 나이를 더해가는 것만으로 사람은 늙지 않는다. 이상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늙는다. 세월은 피부에 주름살을 늘려가지만 열정을 잃으면 마음이 시든다. 고뇌, 공포, 실망에 의해서 기력은 땅을 기고 정신은 먼지가 됐다. 영감이 끊기고 정신이 아이러니의 눈에 덮이고 비탄의 얼음에 갇혀질 때 20세라도 인간은 늙는다. 머리를 높이 치켜들고 희망의 물결을 잡는 한 80세라도 인간은 청춘으로 남는다. 여러분들의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춘 유th 사무엘 울만 사뮤엘 어먼. 청춘은 인생의 나이가 아니라 마음의 나이이다. 장밋빛 뺨과 붉은 입술과 유연한 몸매가 아니라 강인한 의지와 풍부한 상상력과 깊고 깊은 인생의 샘에서 용출되는 신선함이다. 청춘은 용기 잃은 정신이 아니라 거창한 사랑을 위해 뛰어드는 용기와 모험 속에 있는 것이다. 용기 없는 20세가 노인이다. 용기 있는 60세는 청춘이다.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사람이 늙지 않는다. 꿈을 잃었을 때 비로소 늙는다. 세월이 주름살을 더 늘리지만 정열을 잃어버린 정신은 주름살투성이가 된다. 고민과 공포와 자해가 정신을 고사시켜 쓰레기로 만든다. 누구에게나 중요한 것은 감동하는 마음과 다음이 무엇일까 눈망울 반짝이는 어린이 같은 호기심과 가슴 조이며 미지의 인생에 도전하는 희열이다. 눈을 감고 생각해보자. 당신 마음속에 있는 무선기지를 푸른 하늘 높이 솟아 반짝이는 수많은 안테나. 그 안테나가 수신할 것이다. 위대한 사람의 메시지와 숭고한 대자연의 메시지. 세계가 얼마나 아름답고 경이로움이 많은가를,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멋있는 것인가.
용기와 희망과 미소를 잃지 않고 생명의 메시지를 계속 수신하는 한. 당신은 언제나 청년이다. 만약에 당신 마음의 안테나가 쓰러져 눈과 같이 차가운 냉소와 얼음과 같이 굳어진 실망에 뒤덮이면 설사 20세 나이일지라도 당신은 틀림없는 노인이다. 그러나 당신의 안테나가 생명의 메시지를 쉬지 않고 수신하는 동안 설사 80의 나이일지라도 당신은 언제나 청춘이다. 청춘은 젊은 육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젊은 정신 속에 있는 것이다.